비문학 출발합니다. 문학과 비문학. 비문학은 문학이 아닌 놈이었고 예술만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거 눌러주세요. 비문학은 문학이 아닌 것들, 가치가 있는 내용이고 잘 표현했고 형상화했고 언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서정, 서사, 극, 교술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야가 있을 뿐입니다. 맞죠? 첫 번째, 철학은 뭘로 출발합니까? 인간은 누군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맞죠? 철학입니다. 철학을 그래서 아니면 인간의 심리는 어떡하냐? 심리학입니다. 이런 놈들을 뭐라 그러냐? 첫 번째 분야는 모든 학문은 철학에서 나왔어요. 이 학문을 그래서 인문이라 그럽니다. 인문학이죠. 인문학이죠. 인문계. 그죠? 이놈은 뭐와 유사하게 되면 인간의 탐구를 통해서 아까 예술로 갔죠. 인문 예술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한 바닥이 철학, 심리. 맞죠? 예술은 음악, 미술, 몬드리안, 클림트 나오죠. 작곡가들. 두 번째, 얘는 사람 자체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얘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죠? 사회 동물과 뭘로 가? 사회에 대한 분야가 나옵니다. 사회의 특성 뭡니까? 인간 고유한 특질도 있으나 사회를 구성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소통하죠. 매치하듯이 사회를 통해서 자, 여러분은 고삐리, 고딩 문화를 형성하고 있을 거야. 저 토토로, 귀멸의 칼날, 네즈코 팬입니다. 오타쿠죠. 문화가 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면 문화적 특질이 태어납니다. 특징 말고 특질. 사회 문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입니까? 사회는 돈 벌어야지. 경제, 경영, 채권, 맞죠? 은행, 지급 기준율, 빡치죠? 사회 그 끝이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도덕, 규범, 그놈이 덕으로 발달합니다. 오늘 보게 되는 법 질문 있죠? 짜증나잖아요. 상성, 그죠? 유류문이 싫어. 아니면 문화, 이렇게 의례, 사회적 집단 주술 나오죠. 사회문화의 영역이 있습니다. 얘도 한 지문 반드시 나옵니다. 인간은 붕어 대가리 아니잖아. 뭐해? 도구를 이용할 줄 알아요. 도구를 이용할 줄 아니까 뭐가 발달합니까? 이거 왜 이렇지? 원인과 결과를 추정하죠. 뭐가 발달합니까? 과학이 발달합니다. 과학은 이성이야 비이성이야? 이성이라고. 샤머니즘, 토테미즘은 신앙이니까 믿어! 하는 거잖아. 비과학이야. 과학으로 발전합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지금은 AI, 인공지능, 로봇 세대까지 온 겁니다. 맞죠? 과학이 발달해서 실제 생활의 응용, 실용 학문이 돼야 되지? 맞아? 북학파, 실학파, 맞지? 과학은 기술과 연동됩니다. 맞죠? 그래서 분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문예술에서 출제가 되며 사회문화에서 출제가 되며 과학기술에 출제됩니다. 허나 이제는 마지막 챕터 뭐가 돼? 복합, 주제통합이라. 이니까 또 문과 이과 통합시켜버리잖아. 하이브리드 나오잖아. 철학을 베이스로 기술까지 와버린다고. 그죠? 그래서 역근 주제 통합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한바닥 지문은 기술이고 한바닥 지문은 법률이고 가능하죠. 수학은 무한생성이고. 그래야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틀려주니까.
분야로 끝입니다. 이거 외울 것 없죠? 그죠? 인간으로 출발해서 사회로 갔고 기술로 갔습니다. 과학으로 갔습니다. 그죠? 외울 거 없습니다. 시선 기억해야 돼. 아까 시, 화자, 리듬 운율, 이미지 신상. 자, 비문학은 정의 끝났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논문 쓰라는 거 아니잖아. 근데 논문 지문이 나와. 그지? 나 과학자 아니잖아. 과학 지문이 나와. 나 변호사 판사 아니잖아. 오늘 법 다뤄야 돼. 미치죠. 이놈을 우리가 어찌 슬기롭게 해쳐나가고 여러분들은 플레이어라고 도박장에 들어서 게임의 룰을 지켜야 하는 수능이라는 시험이라는 내신이라는 플레이어 장에 격투기 하라고 들으면 선수야. 이겨야지. 어떻게 이겨?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지. 출제자 뭐야? 인문예술 박사님도 출제를 하고 사회문화 박사님도 출제하고 과학기술자가 나오는 거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고 내가 자신 있는 거 먼저 풀어서 그놈 제끼면서 시간 벌어. 그러고 인문예술이 강하다.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문 남는 거, 시간 확보하는 거 그렇게 늘려가고 자기가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라고. 잠깐만 1분만 2분만 하면 시험 노 전략이야. 기세빨이라고. 1교시 자체에 2, 3, 4교시 쭉 간다고. 그래서 누가 1번부터 순서대로 풀으래. 그렇게 정한 적 없어. 저 봤죠? 아까 지문 제목만 확인하고 지문 때려갖고 추정하고 돌아왔잖아. 자기만의 노하우와 시험 푸는 요령을 갖추라고. 차례차례 푸는 게 100% 자기 발 실력 발휘 그렇게 가. 허나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지가 자신. 인간은 뇌야. 비이성적이라고 사실 행동은. 자신의 뇌를 예열시키라고. 추운 겨울에 시동차 켜놓는 이유는 뭐야? 머리 회전, 공회전 돌리는 거라고. 지가 제일 잘 푸는 문제를 들어가. 실수하지 말라고. 화법과 작문이나 매체 이거 쉬우면 그놈 먼저 가. 100% 맞죠? 대신에 틀리면 안 돼. 맞죠? 함정 빠지지 않고 자신있고 빠르게 정확하게 풀면서 웜업 시키라고. 두뇌 풀렸죠? 그 다음 문법과 꼬치꼬치 과학 문제, 수학 문제 풀듯이 따져서 논리 맞춰서 공식 맞춰서 풀어야 되잖아. 그 다음 살짝 쉬어야지. 다시 문학 중에 한 분야로 하거나 비문학 중에다 지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 오라고. 그럼 진지하게 읽고 의도 극복이냐 아니냐 시어들 잡아가서 풀라고 때려주지라고. 그래도 어차피 시간은 모자라고 추가 시간 확보해야 되고 마지막에 찍을 거야. 맞지? 보면서 안 되는 거 붙잡고 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놈이 없어. 뭘 해야 돼? 내가 헷갈리는 건 아까 선지 얘기했잖아요. 5개 선지 중에 2개 챙겨라. 어려운 건 3개가 남았겠지. 더 어려운 거는 2개인데 마지막 경험을 하고 있겠지. 그건 마지막에 선택하라고. 그 선택은 맨 마지막에 하면 되는 거야. 그러고 비문학 가장 어렵고 두려워하는 분야, 과학이 약하다. 그 시간을 나머지 시간 여기 때려 넣어갖고 점수 짓고 올리라고. 그래서 비문학은 결론은 뭐냐?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 잡으면 끝납니다. 국어 선생이란 작자가 왜 키워드냐? 핵심 단어 기억나? 키워드야 그냥. 키워드는 어디 있어? 지문에 있고 문제에 있고 대가리 지문들에 다 있어. 왜? 끊임없이 반복하고 키워드는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법, 사법, 뭐 따옴표도 쳐주고 네모도 쳐있어. 문제가 더 있다고. 지문 갑니다. 1, 2, 3번 가보세요. 238페이지에서 239페이지 1번, 2번 보시고 원리로 읽기 이거는 해석이가 안 돼. 4 뒤에 가봐 이거. 3번 갔죠. 경제, 사회 이런 놈들은 예시를 들어서 풀라고 그럽니다. 맞죠? 이놈들 선지를 읽겠지만 그거에 반드시 키워드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출제자가 교묘하게 숨기려고 해요. 그 다음에 봤던 본문 다시와 238페이지 달라가시죠. 가나 다라 대가리만 있습니다. 사무실 방충망 이거 뭐야? 모르겠다고. 나는 사법
사자, 개인 사자, 사적인 할 때 그 사자라고. 사법, 사법이 키워드란 소리야. 맞지? 다 해가니까 그러나 법률. 이거 법 얘기네. 안 읽었잖아. 우리 법률 얘기라고. 사회의 법에 관련된 문제고 다는 모르겠고 기획은 한번 문제가 되잖아. 이 규정이 나오고 공인중개사가 고객제약 매매가 나오고 다의 처벌. 그러나 법률이라니까 법이 중요한 거라고. 나는 니은 의사가 하는 책임의 동업계획과 그 다음에 한편 책임의 계획에 또 법률 나오네. 아는 마는 그러나 강행법규. 강행은 졸라리 세게 밀어붙이는 거잖아. 강행법규가 있나봐. 키워드 다 잡았어. 앞에 봅니다. 키워드 잡고 키워드를 도식화, 그래프화하라고. 수직적은 여러분 영어 잘하죠? 하이어라키라고. 상위 개념, 중위 개념, 하위 개념으로 정리해. 사회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비문학 지문. 수직적, 수평적, 그래프화 시키라고. 법을 예시로 갑니다. 법은 요건 짧은가? 정리하겠습니다. 그죠? 법을 출발합시다. 노래가 시가 됐죠. 여러분 법은 사회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법. 한자음은 띵띵띵띵띵띵띵띵 이런 거죠. 법이 뭐야? 정의할 때 제일 쉬운 거. 최소한의 도덕 들어보셨습니까? 도덕이 왜 필요해? 예의범절, 규범, 규준 비슷하죠? 도덕에서 법이 나왔습니다. 도덕은 왜 필요해? 지 혼자 다 하면 도덕적일 필요가 있어? 없어. 인간은 사회에서 도덕과 법이 나오는 거야. 맞죠? 도덕은 저 인간도 아니야 저거. 간통이나 저지르고 간음하고 남의 사랑하는 남의 남편에 있는 여자 빼앗고 비난하죠. 도덕은 비판과 비난은 다릅니다. 비난은 잘못하는 것에서 힐난하는 거라고, 질책하는 거라고. 맞죠? 그런 놈들이 도덕의 기준입니다. 비매너도 참 싸가지가 없어. 인간이 들렸어 그러죠? 허나 도덕과 법의 결정적 차이는 뭡니까? 처벌입니다. 노래가 글을 만나 시가 됐죠. 도덕이 처벌 규정을 만나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지킬 도덕이라는 겁니다. 법의 대표적인 게 뭔가?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면 죄를 묻고 처벌합니다. 사형을 주든 무기징역을 주든 징역 산다고. 징역은 처벌입니다. 징역형이잖아요. 그죠? 법은 그래서 형벌, 처벌입니다. 형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벌을 형벌로 바꾸고 있습니다. 형벌은 뭐냐? 국가가 개인에게 가하는 무자비한 폭력입니다. 우리나라 공산주의 국가 아니잖아요. 자유민주 국가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 자유권 엄청난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 사회를 구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허나 도대체 무슨 권리로 국가가 감히 개인한테 잣대를 들이해서 법조문에 근거해서 형벌, 형은 뭡니까? 징역 살아 이놈아, 감옥 가라고 징역형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 죽이면 징역 가죠. 돈으로 떼우는 건 뭡니까? 벌금형입니다. 맞죠? 벌금형 여러분 받으면 안 됩니다. 전과자 됩니다. 맞죠? 제가 동원이를 두들겨 팼어. 패면 돼야 돼? 안 되지. 왜? 사적 동원이가 나한테 욕했다고 내가 패스 안 된다고. 왜? 법으로 남을 패서는 안 된다. 사적인 보복은 안 된다라고 금지해 있잖아. 그게 형법에 의해서 형사소추가 되고 형사 기소가 돼서 공소가 되고 재판을 통해서 처벌받습니다. 맞죠? 도덕이 처벌하는 게 법입니다.
최소한 도덕이고 이 법은 형법과 공법 사법인데 형법과 일반적으로 민법으로 구별합니다. 형법은 국가가 개인한테 심지어 생명권까지 또는 돈을 뺏거나 인신을 구속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징역을 상대하는 형벌입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다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신호위반했죠? 찍혔죠? 벌금 받는 거 아닙니다.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과태료는 누가 냅니까? 어디에 냅니까? 행정부 대한민국한테 냅니다. 지자체에 냅니다. 이거는 행정기능의 처분입니다. 하지 말라고. 맞죠? 허나 때린 것은 벌금, 최소 벌금 낼 겁니다. 그죠? 왜? 이거는 사법적 심판이 끝난 거죠. 다시 법은 최소한의 형벌이고 그 근거 중에 형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출을 합니다. 여러분 범죄자의 기재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길 가다 사람 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죠. 피해자는 저를 고소합니다. 경찰에. 고소는 뭡니까? 제가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피의자, 가해자를 갖다가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를 하면 우리나라의 수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1차적으로 경찰한테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맞죠? 신고, 수사. 그러고 얘가 어디로 보냅니까? 검사한테 보내는 겁니다. 검찰에. 검찰에 보냈다는 게 사건을 송치, 보내서 안치시켰다는 거예요. 위치시켰다고. 검찰에 송치, 얘는 수사관은 뭘 할 수 있어요? 불송치를 할 수 있다고. 사건 안 접수하는 거야. 야, 그 별일 법위반은 아니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법위반은 아니야. 할 수 있다. 수사가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맨날 써는 거예요. 자, 수사에서 이첩했대요. 송치된 걸 누가 해? 검사는 우리나라 검사는 유일하게 기소 독점권입니다. 소는 뭐야? 재판이라고. 판사님, 검사가 원고입니다. 나 피해를 대신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맞죠? 피고는 피의자라고 형법에서 맞죠? 때린 놈, 맞은 놈이 원고하냐, 맞은 놈이 신고를 했고 계획을 갖다가 국가기관인 검사가 소를 제기하는 거라고. 그걸 공소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공고인재판 재판의 수고야. 그지? 여러분 연예인 얘기해볼까요? 마약했어. 불법이 아니야. 불법이지. 마약 범죄니까 형법으로 다 처벌할 거야. 감옥 가야 된다고. 근데 마약 들켜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자살한 연예인 기억하십니까? 자살한 연예인 뉴스 보면 뭐라 합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 그럽니다. 공소행위가 뭐였어? 재판에 올려 붙이는 거라. 공소권 없으면 뭐야? 재판할 수 없어. 왜? 그 사람 범죄를 안 저질렀어? 마약 범죄 저질렀지. 맞아? 자신의 행동을 자유의사에서 마약을 취득했고 그것이 법률 위반했지. 위반해서 수사를 했겠지. 그래서 수사관이 경찰이 검사에 이첩을 시켰겠지. 송치했다고.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아니 기소 전 단계에서 기소를 하고자 했는데 이 사람이 왜 공소권이 없으면 사망했다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놈이 세상에서 사라졌잖아. 공소권 자체가 소멸해버렸다고. 기소를 못한다고. 그래서 죽은 저 연예인은 마약 범죄에 대한 죄를 치를 수 없습니다. 무죄라는 소리가 아니고 죄에 대한 기소를 하지 못함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다는 겁니다. 맞죠? 법은 이렇게 꼬치꼬치 타집니다. 다시 옵니다. 본문 다시 설명할까? 법, 형벌, 형법, 민법이고 병역은 징역입니다. 민법은 보세요. 민법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자유민주 국가죠. 이 나라는 우리끼리 연애도 하고 썸도 타고 맞죠? 개인가 돈아 만원만 빌려줘. 갚을게. 이거 국가가 처벌하라고요? 돈으로 떼우면 되는 거야. 이자 주면 되잖아. 늦어지면 그죠? 가족관계, 금전관계 대단히 개인적인 일이죠.
이런 일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국가는 뭘 위해 존재해야 돼? 국가 안보, 국민의 생명권 보장, 맞죠? 사회의 공공 복리 후생, 맞죠? 사회적 안정을 위해 국가가 만들어진 거지 개개인의 개입하라고 만들어진 건 북한이야, 맞지? 그러면 안 된다고.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법의 기준에서 운영하고 개인들의 자유에 맡겨둔다고. 간통죄 기억하십니까? 제가 남의 여자를 빼앗았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다고요. 이거의 개인적인 일입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교도소 보내야 되는 일입니까? 여기에 무지막지한 논쟁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간통죄라는 형벌로서 다스린 겁니다. 왜? 피해자가 생겼으니까요. 함부로 바람 피지 말라고 국가가 통제한 겁니다. 여기에 반발했겠죠. 왜? 서구에는 자유연애 사상이 문화가 다르잖아. 썸 타고 바람 일상이라고. 일본 바람 얼마나 피는지 아세요? 점점 사회적 문화가 바뀌면서 간통죄를 폐지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불륜이 좋은 일입니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되는 거지만 형법이 아니라 민법. 민법에서 뭘 얘기했어? 내가 피해받았으니까 내가 저 여자의 남편이야. 저 새끼 고발해버린다. 그럼 형법 다스리겠죠? 하지만 안 되죠. 그래서 뭘 해? 피해를 누가 당했어? 내 와이프와 저 상간남이, 가늠한 자가 나한테 정신적 데미지를 줬죠.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나는 민법을 통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때리고 징역하는 게 아니라, 맞지? 개인의 영역은 민법,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사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죠? 법, 형벌, 민법. 이해가시죠? 법의 체계 기억할까요? 엄마법, 아빠법, 조상법이 뭐야? 하이어라키라고. 헌법으로 출발합시다. 모든 법의 근원이 되는 기준, 헌법입니다. 맞죠? 헌법 밑에 형법, 민법, 상법, 농지법, 의료법 다 뭐라 그럽니까? 법률입니다. 하위 개념이죠. 법률의 종류는 무제하게 다양하겠죠. 법률 밑에 뭐가 있겠습니까? 흔히 지자체는 조례 규칙들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놈들로 갑니다. 그죠? 지금 어차피 법률단이니까 법의 구성 원리야, 그죠? 이 법은 그래서 현법 대 민법으로 나눌 줄 알아야 되고, 형법, 형자 들어가면 생각해봐. 형사사건 그러지, 민사사건. 이거는 국가 처벌할 수 있는 거다. 폭력, 사기, 국가가 막아야 되잖아. 그죠? 형법으로 다 쓰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추법, 형사소송법이 있는 거라고. 그죠? 이 정도 하면 개념을 쓰실까? 본문 같습니다. 길이는 0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비문학에서 사회의 법률이고, 제가 키워드 잡으시고 수직적, 수평적으로 제가 정리하고 있는 거 보여요? 그죠? 그래프화 시키는 거라고. 법이 있고 그 밑에 형법과 민법이 있는 거잖아. 맞아? 그 다음에 더 나눠야겠지. 왜? 얘는 파고들 테니까. 본문 갑니다. 가. 사무실에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됐어. 세입자는 뭐야? 세대로 사는 놈이지. 임대인과 임차인 구별할 줄 알죠? 건물주는 뭐야? 임대업자야. 임대인이라고. 빌려주는 거야. 세입자는 임차인이란 거야. 빌린 거야, 임시로. 임차인이야. 그지? 그래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거야. 그래서 대부업은 돈 빌려주고 받는 놈이라고. 됐죠? 세입자, 임차인 쓰세요. 세입자의 임차인이야.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는 임대인 위에 쓰십시오. 건물주가 임대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맺어 임대와 임차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거라고. 부동산이든 농지든 뭐든.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가 이슈라는 거야. 맞죠?
자본주의 체계에서 자산가들, 건물주가, 저도 건물주가 소문이에요. 맞잖아. 건물주는 뭐 하래? 임대업을 하고 싶어 하겠지? 그런데, 자,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세입자한테 있어? 건물주한테 있어? 이 건물의 소유는 누구야? 임대인이야. 세입자는 뭐야? 사용권을 빌려 쓰는 거지. 맞아요? 전세냐 월세 H차일 뿐이지. 빌려준 건물주는 그럼 이 소유권 여러분 보일러 고장 났어. 누가 고쳐야 돼? 살기는 내가 임차인이 내가 살고 집주인은 저 멀리 부산에 있어. 그 보일러 내 거야? 아니잖아. 보일러 추워. 누가 피해봐? 내가 피해봐. 겨울에. 나 집주인한테 고쳐달라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다고. 왜? 네 거잖아. 네 건데 내가 빌려서 사용하는 걸 어떻게 했으니까 달라 그런다고. 고쳐달라 그런다고. 그런데 이런 건 명확해, 그지? 집이 물이 새. 집주인이 고쳐야지. 이 상식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정부 하나 나갔어. 도락에 건전지가 다 됐어. 집주인이 부산에서 올라와야 됩니까? 동탄까지? 고칩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자, 이 또 애매한 게 방충망이잖아요, 그죠? 사무실을 빌렸는데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됐어. 세입자가 고쳐야 돼? 건물주가 고쳐야 돼? 이 경우에 민법전 나왔죠? 형법 아니야. 이거 국가가 형벌로 개입해? 아니야. 민법전에 법조문, 법에 나와 있는 조문에 의하면 누가 한다고? 나오죠. 왜 쓰라 그랬어요? 건물주가 임대인이니까.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 뜯어 고치는 거잖아. 이거 방충망이면 아니지. 소유권이 있는 놈이 고쳐 쓰란 얘기야. 고치란 얘기야. 수선의 의무. 왜? 법에 정해있는 법적 의무는 수선 의무는 임대인한테 있다는 얘기야. 이게 법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너무너무 불편한 거야. 맞잖아. 방충망 고치러 가고 방충망 드는 비용보다 어디지? 고치러 올라오는 차비가 더 들겠다. 비효율적이잖아. 그럴 때는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단서조항을 넣죠. 특별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야, 이 잔잔바리들 있잖아. 간단한 파손. 야, 전국 안 할게. 네가 좀 끼워. 대신에 월세 좀 깎아줄게. 할 수 있잖아.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 임차인이 스스로 해결을 한다. 예시 써놓으면 되잖아. 방충망, 전구류, 기타 소모품 하면 되잖아. 학을 갖다가 계약서에 포함시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내후년 되면은 대학 가서 월세 계약하죠. 성인 됐기 때문에 엄마 아빠 명의로 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해보세요. 그리고 계약서 단서조항 해보세요. 그죠? 월세도 임대차 계약입니다. 있다. 그러면 이처럼 자, 근데 여러분 앞에 봐. 결론은 어떻게 됐어? 법에서는 뭐래? 법률에는 수선의 의미 누구한테 써?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 임대인이잖아. 근데 계약서는 뭐야? 정부한테야. 빌리는 세입자, 임차인이 고치래. 뭐라고? 법률과 계약이 상충되고 충돌하고 있다고. 맞아요? 해결해. 누구 줄 거예요? 내가 집주인이잖아요? 나 안 고쳐줄 거야. 왜? 네가 고칠 계약했지. 제가 세입자잖아? 나 안 고칠 거야. 법에서는 법이 우선이지. 네가 고쳐. 그랬죠? 방충망 수선 비싸면 어떡할래? 맞지? 그때는 그때고 왜? 아니면 나 집 없으니까 계약했다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강합니다. 케이스가. 상황 이해하셨죠? 나를 갑시다. 사법 동그라미 키워드. 사회반은 뭐야? 사실은 사법 공법이겠죠. 여러분 사법학과 들어봤습니까? 옛날에 법학과가 막 나눠져 있었습니다. 사적인 영역의 법, 민법, 상법 이런 것들 들어가겠죠. 형법 이런 건 공법의 영역이겠죠. 사법이라고 그러지. 발음 중요합니다. 이거 사실 사법 다르다고. 우리 사법기관 할 때 그 사법과 다릅니다. 이거는 개인적 민법에 얘기하는 거야. 사법은 자, 왜 개인 사자야?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이라든가, 맞죠? 채권 채무 관계가 있겠죠. 혹은 가족 관계, 그죠? 유산 문제 같은 것들 있죠. 이거 형벌로 안 다스립니다. 그죠? 유럽은 지문 보신 적 있죠? 유산 어떻게 할지. 가족 관계 등에서 적용되는 법이란 거야. 동그라미 밑줄. 자, 표현법 외에 더 많지 여기서는 정의지. 사법은 A는 B다. 정의 쓰고 있는 거죠.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는 자, 별표 동그라미 뭐라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래. 네이버 쳐도 좋습니다. 중요한 키워드 나왔죠? 자기 지문을 화려하게 장식하십시오. 내가 뭘 그려야 하고 마지막에 포스트잇에다가 이 계보도 그려서 옆에 붙여놓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공부의 결과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답니다. 원칙이지 무조건 적용 지상명령이지. 계약 자유가 뭐냐고. 계약이 자유로운가? 자유로운 계약을 하라는 얘기인가? 모르겠죠. 모르면 옆을 봐. 설명 나오잖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국가 개입 안에 누가? 개인 간의 일이니까 개인 당사자들끼리 계약하고 자유롭게 하라는 얘기야. 당사자들 스스로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는 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랍니다. 키워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다. 아직 민법단에서 민법은 사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아니 뭐 사법으로 써놓읍시다. 사법의 원칙이 뭐라고? 여러 원칙이 있겠지. 그 중에 제일 원칙이 뭐라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지. 계약 자유의 원칙은 뭐라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나? 않지? 개인 대 개인,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라는 거야. 이 논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봅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민법, 사법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나는 내용이 어디 있어? 방충망 수선비, 법률에는 소유주, 건물주가 고쳐야 된다며. 계약 자유로 했던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 임차인이 세입자가 고쳐야 된다며. 충돌 났죠? 그죠? 그러면 뭘 우선시하느냐가 이슈된다는 얘기야. 맞잖아. 가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 어긋난 내용 계약 적용 후에 자, 여러분 논리 따져봅시다. 그럼 자, 여러분 법이 우선이야, 계약이 우선이야? 계약이 우선이라는 얘기야. 어디에서? 사법 민법의 영역에서. 그래야 계약이 유효할 거고 미친 듯이 번복할 거라고 사람들이. 법이 먼저 법조문 들으면서 네 법률 위반이야 하면서 나 안 고쳐야 할 거라고. 맞지? 계약을 우선시하겠다는 거야. 개인 영역은. 왜? 우리나라는 민주자유국가라. 계약이 우선이야. 자, 이게 큰어죠. 오케이? 1번. 맞지? 이게 일반적이야 하면서 돌아가죠.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이 케이스라 이거야. 맞지? 두 단락 끝났습니다. 단락 바뀌는 이유 찾아라 그랬죠. 세 번째 단락 다 달라. 그러나 접속어 그러나 반대 케이스 있다는 얘기지. 이 목에서 보관할까? 민법이 아닌 형법의 영역이거나 이 케이스가 아닌 놈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안 맞대. 어긋나게 계약을 해버리면 계약 자유라며.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제한되는 놈을 얘기하는 거라고. 법적 이익, 불이익이 뭔데? 법으로 불이익 주는 게 뭐야? 아까 봤잖아. 법으로 벌금 때려맞거나 돈으로 때우는 거잖아. 징역 때려맞는다고 이거. 처벌이잖아. 이건 누가 처벌해? 국가가 처벌하는 거지. 왜? 법률을 위반했으니까.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해버리면 당사자들이 벌금은 뭐다? 사법적인 처벌. 맞죠? 과태료는 뭐다? 행정처분. 행정부의 기능이야. 그죠? 이거 왜 법적으로는 불이익이야? 내 돈 나가잖아. 벌금 안 내면 노역 가야 돼요. 징역 살아야 돼.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우와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게 된다는 거야. 계약이 유효해야 되지. 효력이 부정해야 계약을 원인 무효화 처리한다고. 케이스들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얘기해 주겠다는 거야. 우선 예외 케이스가 졸라리 만나보죠. 그렇죠? 갑시다. 첫 바탕 갑니다. 정신 차리고 헷갈리면 안 돼. 자, 법과 법률과 계약이 한번 붙었어. 누가 이겨? 민법에서는, 사법에서는 계약이 우선이야. 법률 위반도 아니고 계약은 유효해. 맞죠? 근데 현재 얘기하는 반드시 세상사가 오죽 복잡해. 그렇지 않다고. 이런 경우를 예외 케이스, 일반적으로 한 80%는 그런데 법률 위반이 돼서 벌금이나 과태료 때려맞는 경우도 있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도 있고 무효한 경우도 있겠지.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 질문 한번 해줬으니까 임의유혹규냐 단속법규냐 아까 마지막 사를 보면서 강행법규냐 이거 구분하라는 얘기야. 됐어요? 이거의 예외 케이스. 자, 법률로도 안정적이고 계약도 안정적이야. 이게 일반적이라고. 예외는 뭐가 있겠어? 법률 위반인데 계약은 유효하고 법률 위반인데 계약은 무효인 게 있겠지. 그지? 이런 케이스를 잡아가자는 거야. 이거 표로 만들고 뭔지 찾아내. 왜? 제가 시각화, 도표화 하라고 그랬죠. 그래프화해야 한눈에 따질 수 있고 이걸 할 줄 알아야 뒤에 3번 문제 푼다고. 질문 갑시다. 얘는 글바닥이잖아. 글만 있잖아. 옆에다 그려. 연습하시라고. 우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 맞죠? 저 잘못 그렸어요. 케이스적으로 봅시다. 법적인 불이익이라는 용어가 있어. 그 다음에 계약의 효과, 유효요. 맞지? 표 하나 볼까요? 이거 찾아내서 법적 불이익이 일반적으로 없죠. 아까 왜? 법률로 처벌하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걔는 X. 자, 방충망 수선. 다시 갈까? 더 해볼까? 방충망. 얘는 뭐야? 법적 불이익 있어 없어? 없지. 계약은 유효해 무효해? 유효하지. 됐어요? 법적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다며 설명해 주겠지. 계약이 유효인 경우가 있겠지. 법적 불이익도 있고 불이익의 종류는 뭐였어? 벌금, 과태료 같은 거예요. 유효 말고 무효가 있겠지. 이걸로 파생되는 거예요. 일바다는 뭐다? 두 달가 설명했던 거 방충망 수선. 맞죠? 다 달라고 뭐다? 예외 케이스 이 밑에 애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우선 다 다르게 두 번째 줄 갑니까? 우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자, 법적 불이익은 있죠? 있지만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둔다는 소리가 뭐야? 유효야 무효야? 유효지. 이 케이스라고. 처벌을 하는데 그 계약은 인정하겠다는 얘기잖아. 이놈을 뭐라 그런다? 단속이라고 법규라고 하겠대. 정의했잖아. 아니야?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은 단속. 여러분 미성년자 여러분이 담배 쳐 잡혔어. 어떻게 돼? 단속하지. 술집 얘기할까요? 여러분한테 술 팔았어. 양아치들 경찰에 고소하고 신고 많이 하죠. 술 공짜로 먹으려고.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 수 있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금지하고 있잖아. 법률 위반이라고. 이거 단속해야 돼, 해야 돼. 구청에서도 경찰도 단속한다고. 단속 법규죠. 근데 그 계약을 유효로 볼 거냐? 이 문제 생긴 거죠. 케이스 나옵니다. 단속에 대해 단속 법규라고 하는데 다 달라 다시 옵니다.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 케이스를 봐. 이에 해당 법조문을 단속 법규라는데 EX 표시 공인중개사.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어떤 놈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부동산 중매업자라고. 중개하잖아. 집주인이 있고 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 연결해서 임대차 계획을 중개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골 때리는 게 뭐야? 부동산 중개업자가 내 집 팔고 싶어. 어떡하냐고. 내가 부동산 자격증 있잖아. 내가 팔면 되지. 웃돈 얹어서. 그지? 내가 훨씬 비싸게 팔걸? 내 집 파는 거니까. 목숨을 걸고 팔 거야. 아니면 금매로다 빨리 팔 거야. 딴 집보다 20돈 더 소개지가 팔 거야.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뭐야? 양아치잖아. 국가가 뭘로 법률을 정해놔? 야, 중개업자는 자신의 물건을 팔면 안 되라고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부동산 중개업에 제한을 걸어놨겠죠. 맞습니까? 이 경우가 어떤 경우라 해? 단속 경우. 그럼 뭐야? 단속돼야 되니까 걸려야지. 뭐가 걸려? 부동산 중개업자가 지집 팔아제끼다가 걸린 거야. 쌤, 그럼 부동산 중개업 지집 가지면 안 되겠네요? 야, 정신 나가고. 부동산 업자는 고객으로서 다른 부동산에 가서 집을 팔아야지. 자, 이에 단순히 나와서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한테 직접 팔지 말라는 얘기야. 하는 것은 금지하는 규정이 단속법규래. 이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 기억입니다. 문제 나오겠죠?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했어. 누가?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일단 나쁜 놈 누구야? 부동산 중개업자 맞지? 그 사람 곧 임대인이기도 하지. 이 사람 처벌 받아 안 받아? 받기로 했잖아. 단속 규정이고 법적 불이익을 주니까 벌금 때려맞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계약은 유효할까 무효할까 생각해봐. 계약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리아가 누구지? 리아가 청혼의 꿈을 품고 서울로 갔어. 서울대 들어갔어. 계약했어. 알고 보니 그 부동산 없잖아. 그놈 집이었어. 아니면 집에 돈이 많아서 월세 오피스텔 하나 샀다 그러자. 계약이 무효화되면 무슨 상황이 일어납니까? 리아는 뒤통수 맞은 거잖아. 사기 맞았다고. 누가 쫓겨나? 계약 무효되면. 그 집에 못 살아. 집 나가야 돼. 내 돈 줬는데. 이따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거야? 안 되죠. 이런 경우는 단속만 하고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야. 사회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을 위함이죠. 그죠?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테니까. 질문 한번 보십시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해서 공인중개사와 기획부는 고객이 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이놈이 나쁜 놈이잖아. 처벌해야지. 벌금은 부과됐지만 계약은 유효하다. 2번 케이스 맞아요? 단속병. 이 경우에는 자, 또 용어 나옵니다. 동그라미시죠. 급불획기가 아니고 급불획. 반대 급부 얘기 들어봤죠? 급부는 뭐래? 급부는 법률적 행동이야. 계약에 따른 행동이야. 급부는 어디야? 계약 내용에 대한 행동이 급부래. 여러분 앞에 보십시다.
매매 계약을 했어. 나는 뭐 있어? 소유권을 가진 건물주야. 리아는 건물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야. 세입자 아니고 그지? 매매 세연주인. 그럼 뭐 급부가 오가는 거 보세요. 매매 계약이라는 행위를 체결하면 제가 뭘 넘겨줍니까? 소유권을 리아한테 줍니다. 리아는 대신에 저한테 뭘 줘야 됩니까? 급부, 소유권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인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급부입니다. 맞죠? 계약에 따른 행동이랄까요? 이거를 왜 계약이 유효하니까 급부를 행하라는 얘기야. 단속은 단속이고 계약은 유효해야 되니까 리아는 저한테 돈을 줘야 되고 저는 리아한테 소유권을 넘겨서 등기를 이전시켜줘야 됩니다. 맞죠? 공인중개사의 결론은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줬죠. 급부를. 대신에 돈을 받았죠. 넘겨주고 고객은 사고자 하는 매입자는 대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거 단속. 여기를 써놓자. 부동산 매매에 예외적인 케이스 뭐 중개업자가 지거 팔았을 때 안 들키는 놈도 많겠죠. 모르게 하는 놈도 있을 거야. 내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여러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그 돈 아까워서 지가 할 거라고. 그지? 자, 단락받겠으니까 뭐야? 요 케이스 아니겠지? 다음 케이스의 유력 힌트는 뭐야? 법적 불이익은 무조건 있을 거야. 벌금 때려 맞는 놈인데 유효가 아니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케이스가 나오겠지. 여러분 저보다 똑똑하잖아. 그치? 논리상 있잖아. 다 나와달래 가보자. 한편. 자, 그러나 가지고 한편이지. 또 다른 얘기니까 2번 케이스 말고 3번